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겨울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남정호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의 제목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 된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 된다. 필자는 남정호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입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논평이나 사설은 이렇게 어떤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고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정호 칼럼니스트는 한국이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몰렸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 주도의 나토와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러시아 사이에 끼인 것이다. 이렇게 도입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살상용 무기는 지원해서는 안 되며 미국에 포탄을 팔더라도 우크라이나 우회 수출 금지란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소신이다. 무기 지원이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명분부터 보자. 최근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성전을 도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건 마련의 유일한 길은 군사 지원이라고. 영웅으로 떠오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전 1주년인 지난 24일 우리는 모두를 물리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이 공격용 무기 지원에 나섰다. 이쯤 되면은 종전은커녕 끝모를 장기전이 될 게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논리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종전은커녕 끝모를 장기전이 될 게 분명하다. 이쯤 되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이 공격용 무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 지원을 하는 게 끝모를 장기전을 만드는 건 아니죠.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은 푸틴의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 작전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민주주의, 국민국가를 지키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싸우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위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는 쪽에 장기전의 책임을 지우는 듯한 말투입니다. 이게 이쯤 되면 끝모를 장기전이 될 게 분명하다가 아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저지되지 않으면 장기전이 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써야죠.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지만 싸우고 죽는 것은 젊은이다. 허버트 후버 전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아들을 가진 우크라이나 어머니에게 젤렌스키의 항전 연설은 어떻게 들렸을까? 이건 좀 엉뚱합니다. 젊은 아들을 가진 우크라이나 어머니가 젤렌스키의 항전 연설을 듣고 어떻게 들렸을까요? 뭐 현재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젤렌스키의 항전 의지에 감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일부는 아들을 가졌으니까 그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무슨 생각이 딱 모아지지는 않을 거지만은 지금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젤렌스키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젊은 아들을 가진 우크라이나 어머니에게 젤렌스키의 항전 연설은 어떻게 들렸을까? 이게 또 유도신문 하는 것 같습니다. 유도신문.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은 10만에서 15만 명씩의 사상자를 냈다. 민간인 사상자도 2만 명에 달한다. 이런 비극을 지속시킬 무기 지원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 논리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지속시킬 무기 지원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죠. 무기가 비극을 지속시키지도 않고 중단시키지도 않습니다.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것은 1차 책임이 푸틴 러시아의 침공 의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싹 끊어버리고 그냥 러시아 앞에서 항복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 문장이. 이런 비극을 지속시킬 무기 지원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남정호 칼럼니스트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주지 말면은, 아니, 병력도 안 보내주잖아요, 지금. 나토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6.25 때하고 다릅니다. 그럼 무기라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무기 지원을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지금 절실한 건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다. 이거는 요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아주 미숙한 사실 판단이죠.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이거? 그것은 전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든지 러시아든지 어느 쪽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전세를 이끌어갈 때, 그때 비로소 종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양쪽이다. 결사항전 또는 결사적으로 침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중재가 먹혀들지가 않는데, 기껏 했자 중재하는 게 중국이 최근에 중재안을 내기는 했는데, 중국이 낸 중재안을 우크라이나나 서방 세계가 그게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러시아 편에 서 있는데, 말을 하기는 좋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말은 하긴 좋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시작하기는 쉽지만은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한국전 보시면 알잖아요. 1951년 봄에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무리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 2년 동안 계속 고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중재 노력으로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전쟁과 무슨 상거래를 혼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란듯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여 5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부추기는 꼴이다. 이건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가서 5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 5억 달러의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들어 저 모스크바를 폭격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페테스부르크를 폭격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저항하는 데만 쓰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전투기를 안 대주고 있잖아요. 그런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부추기는 꼴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중앙일보가 그동안에 안보 문제, 특히 남북 관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좋게 말해서 중도 좌파죠. 좋게 말해서.
그리고 기회주의적인데 이런 글을 쓸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는 그냥 부추기는 꼴이다.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게 맞다. 이건 하나만 한 이야기고,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하지만 그 근원을 따지면 미국도 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건 논리 비약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통독이 추진되던 1990년 미국은 러시아 측에 나토를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독일 통일을 이뤄냈다. 그랬던 미국이 과거의 소련 연방국이자 러시아 코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수용하려 했으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래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그럼 전쟁을 합니까?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은 러시아는 기분 나쁘죠. 그러나 기분 나쁜 거하고 전쟁 일으킨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니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찔러서 칼로 죽입니까? 전쟁이란 것은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위험하다고 할 때 전쟁을 선택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무자비하게 침공한 이 러시아를 이렇게 편들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 때문에 세계 최고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조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추진되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고 역설해 왔던 것이다. 이 사람이 최고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뭐 학자 한 사람의 주장을 그렇게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리적으로도 무기 지원은 덕보다 실이 훨씬 많다. 이제 명분도 없다 그랬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 주는 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고 하는데 실리를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보내면 뭘 얻을까?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제3국의 일로 한미 관계에 결정적 변화가 있을까?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제3국의 일로 한미 관계에 결정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제3국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이건 말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했을 때 그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한미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3국인 대만 문제로 한미 관계가 결정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건 사업을 한국이 독차지할 리가 만무하다. 한국이 독차지하지 않아도 되죠. 일정하게 참여하면 되는 거죠. 뭐 독차지할 것까지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반면에 무기 수출로 러시아와 척을 지면 265억 달러에 달하는 한러 무역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265억 달러의 무역을 중단시키면 러시아는 손해 안 봅니까? 한국만 손해 봅니까? 아니 265억 달러가 이게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받는 무슨 원조 자금입니까? 서로 상품 거래인데 상품 거래를 하는 관계에서 무역을 끊으면은 끊는 쪽도 손해죠. 그걸 함부로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덕이 되면은 무역을 하는 거고 덕이 안 되면 무역을 안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시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 4강 중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나라가 러시아다. 이게 맞습니까? 주변 4강 중 지금 현재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바랄까요? 푸틴의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바랍니까 지금? 푸틴은 중국 편 아닙니까? 중국 편이니까 자연히 북한 편 아닙니까? 왜 여기서 한반도 통일은 자유통일밖에 없잖아요. 혹시 모르죠. 러시아는 북한 주도의 공산통일을 바랄지는 모르죠. 한반도 통일을 바란 나라가 러시아다?
지금은 아닙니다. 중국 외에 남북한 간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니, 남북한 통일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러시아가 중재 안 해도 중재할 나라 많습니다. 그리고 중재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면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나 논리의 비약이 심합니다.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안보와는 별 상관없는 머나먼 곳의 일이다. 이야, 이거는 지식인으로서 쓰기 힘든 글입니다. 잡담하면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아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안보와 왜 관계가 없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나토와 미국이 한국과 아무 관계 없는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크라이나를 결국 나토와 미국이 지원했는데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후폭풍이 한국에 미치지 않을까요? 용기 백배한 푸틴,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이 한국을 압박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머나먼 곳의 일입니까? 지금 당장 현안 문제로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이 중국에 경제 제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 무역 관계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의 안보와는 아무 관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지난달 말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한 모임에서 일본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힘을 쏟아도 괜찮은 거라며 러시아가 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한 데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다. 이분이 미국 학자 그리고 일본 정치인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태에 그냥 참고사항이지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이 무슨 금과 옥조인 것처럼 이렇게 인용할 무게가 없는 거죠. 미국으로 포탄을 보내는 것이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영락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러시아가 바보인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길은 지뢰 제거 등 인도적 방법도 많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방조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아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이 무고한 희생자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방조하는, 아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가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방조한다고요? 그 무기로 침략하는 러시아 군인을 살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 그것까지 동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자유세계가 지켜야 할 생명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군인이지 침공하는 러시아 군인은 아닙니다. 한국이 자선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글이 메이저 언론이라고 불리는 데서 실려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1950년 한미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남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으로 연인은 18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물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서 호응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은 동맹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금방 독립된 한국의 독립을 지켜주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독립도 지켜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전도 위협받는다라는 세계 시민의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난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런데 지금 배부르다가 보니까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무기 보내야 되느냐 보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무기 지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70% 이상입니다. 참 창피한 거죠. 창피한 겁니다. 그러나 글 쓰는 사람은 거기에 영합하면 안 되죠. 지성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 남정호 기자라는 분이 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 된다는 이 글에는 우선 논리가 약하고 사실적 근거가 약하고 무엇보다도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적과 동지에 대한 식별 능력,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